2026년 중장년의 삶을 뒤바꿀 정책 대격변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혜택 변경, 부동산 세금, 각종 복지 지원금까지 모르면 손해보는 20가지 핵심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당신의 지갑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뒤흔들 역대급 변화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생활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시니어 정책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집단지성 프로젝트 채널입니다. 2026년 우리 중장년층의 삶과 직결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크게 바뀝니다. 연금 고갈 문제부터 100세 시대 건강관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더욱 촘촘해지는 복지 혜택까지 오늘 이 영상에만 집중하시면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변경. 첫째,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단순히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더 내고 더 늦게 그리고 더 오래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월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이 12%에서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역시 현재 63세에서 65세를 넘어 68세까지 늦춰지는 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고 내 예상 연금액이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노후 자금을 채우기 위해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연금저축 상품 가입을 더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변경. 둘째, 국가건강검진이 더욱 정밀하고 깐깐해집니다. 기존의 기본 검진만으로는 숨어있는 질병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부터 중장년층의 생애주기와 질병 발병률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항목들이 대거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던 폐암 검진 저설량 CT 대상이 여성이나 장기 간접 흡연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안이 유력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년 연말에 날아오는 건강검진 안내문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2026년부터는 추가되는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 나에게 해당하는 검사는 어떤 것인지 빨간 펜으로 표시하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내시경이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치매관리 정책 강화. 셋째, 치매 국가 책임제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이제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2026년에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정된 동네 의사가 치매 초기 단계부터 환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약을 처방하며 가족들에게 돌봄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유급휴가나 간병비 지원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부모님이나 내가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4. 만성질환 관리 강화. 넷째, 고혈압, 당뇨 관리가 병원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뀝니다. 약을 잘 타먹는 것만으로는 합병증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까지 한 팀이 되어 환자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통합관리 모델이 도입됩니다. 또한 효과는 뛰어나지만 비싸서 망설였던 최신 당뇨 치료제나 고혈압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어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꼭 문의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째,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 넓고 깊어집니다. 2026년에는 그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MRI, 초음파, 로봇 수술 같은 고가의 검사와 치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현재 10 내지 20%에서 3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증권을 꺼내보세요. 언제 가입했는지, 가입 시기,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갱신 주기가 몇 년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는 않는지 보험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부동산 세금 변화. 6째,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1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체감 가능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법 개정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부동산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절세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7. 노후 대출 상품 변경. 7째, 내 집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엽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 만 55세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50세까지 낮추거나 9억 원으로 묶여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 승계 조건도 훨씬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섣불리 집을 팔 생각은 마세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주요 은행의 은퇴설계 상담 창구를 방문해서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의 조건과 내 집에 맞는 예상 연금액을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8.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경. 8째, 중장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녀를 분가시킨 후 넓은 집이 부담스러운 고령자 부부나 황혼 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1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중장년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가격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자산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LH 청약플러스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즐겨찾기 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접속해서 새로운 모집 공고가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좋은 조건의 임대주택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9. 어르신 교통 혜택 변경. 9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둘러싼 교통 혜택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 대신 지하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나 100원 택시 같은 대체 교통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충전이나 지역화폐로 주는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사는 지역의 교통 혜택 변경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시청이나 군청의 교통정책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운전에 자신이 없어졌다면 안전을 위해 면허 반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중장년 취업 지원 확대. 10번째,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크게 강화됩니다. 단순히 청소나 경비 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알선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 기술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드론 조종, 스마트팜 운영 같은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국비 지원 직업 훈련 과정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지원금 액수도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 등록을 하고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나의 경험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결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11.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11번째, 획일적이던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이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합니다. 모두 모여서 체조하기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꼭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근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근감소증 예방 근력 운동,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수중 아쿠아로빅,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사는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세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은 금방 마감될 수 있습니다. 12. 노인성 질환 지원 강화. 12번째,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같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2026년부터는 해외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기술이 국내에 더 빨리 도입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병원 치료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최신 의료 정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내가 앓고 있는 질환과 관련된 최신 지원 정책이나 보험 적용 소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3.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13번째, 내 손안에 주치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주민에게 스마트폰 앱과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빌려주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6개월 동안 1대1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매일 걷기 목표를 제시하고 식단 사진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서비스는 매우 인기가 높아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참여자 모집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신청만 성공하면 6개월 동안 최고의 건강관리 전문가를 공짜로 두는 셈입니다. 14. 중장년 맞춤형 여행 지원. 14번째,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여행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 머물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깊이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이나 워케이션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어납니다.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지역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KTX나 관광열차와 연계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나 역사, 문화, 미식 탐방 같은 주제별 맞춤형 여행 상품도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 정보와 쏠쏠한 지원 혜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 재난지원금 방식 변경. 15번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보다는 앞으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이나 농산물 가격 급등처럼 특정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방식도 현금보다는 사용처와 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결정이 발표되면 뉴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 접수를 도와주니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6. 대출 정책 변화 대응. 16번째. 가계부채 관리가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2026년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DSR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늘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이자가 수시로 바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많이 쓰고 있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이나 대환대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17.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17번째.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국가가 돌봐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더욱 촘촘하고 세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야만 1, 2등급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등급 판정 체계가 더 세분화되고 유연해져서 비교적 건강하지만 혼자서 식사 준비나 외출이 조금 어려운 경증 치매나 노쇠 어르신들도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될 전망입니다. 또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제가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내 자신의 거동이 예전 같지 않게 불편해지셨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급을 받아야만 요양보호사 파견,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18. 어르신 디지털 교육 강화. 18번째.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은행 앱 사용, KTX 기차표 예매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향상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켜고 끄는 법을 넘어 내 사진으로 멋진 동영상을 만드는 법,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법, 손주 용돈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이체하는 법, 그리고 만복이나 혈압관리 같은 건강 앱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등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크게 강화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기계치라서 못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보세요. 한두 번만 배워보면 내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19번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어 과거에는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혼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들고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복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 통합 돌봄 서비스 본격화. 마지막 20번째. 모든 복지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됩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아프면 병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기관, 복지 상담은 주민센터, 이렇게 각각의 기관을 따로따로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 병원, 집, 요양시설, 그 어디에 있더라도 나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끊김없이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복지로라는 정부 공식 앱을 꼭 설치하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수많은 복지 서비스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눈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도 많으니 숨어있는 내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20가지 거대한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내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찾고 더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아는 것이 힘이고 정보가 돈이며 관심이 곧 복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있을 주변의 친구나 가족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단지성 프로젝트 채널은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유익한 시니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